내가 만난 긴긴 밤. 낭독을 배우고 낭독을 하면서 제일 신기한 것은 그냥 읽을 때는 보지 못했던 표현들과 장면들을 다시 찾아 읽고 보게 되는 것이다. 긴긴 밤은 몇 년 전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추천했던 책이다. 그림이 예뻐서, 내용이 슬퍼서 집에 가서 더 보고 와도 되냐고 묻던 아이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다. 나한텐 그냥 그 정도의 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국반 낭독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낭독하며 몇 번이나 다시 걷어봤다. 아, 이런 문장이 있었었구나. 어느 순간 내용만, 줄거리만 후딱 보고 끝낸 건 아니었는지. 책 속에 긴긴 밤 이어지던 많은 일들과 생각들, 그리고 내 삶에서 긴긴 밤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일부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이번 책을 읽으며 하게 됐다. 노둔에게는 코뿔소의 바다가, 어린 펭귄에게는 파란 지평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파라다이스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긴긴 밤이 필요하다.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있는가 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날들도 모두 모여 긴긴 밤을 만들어간다. 마지막 어린 펭귄의 말이 오랫동안 내 맘에 남는 이유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뿔 없는 코뿔소.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노든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진흙에 드러누워 등을 문질렀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코뿔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노든이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잠시 후 비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커다란 트럭과 인간들을 비추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만 보아왔던 인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다. 그들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게 총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얼마 후 사람들의 이곳을 지나다가 진흙구덩이에서 죽은 코뿔소 두 마리와 함께 누워있는 노든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든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는 새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푯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안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노드는 안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든을 안가부가 깨웠다. 이봐, 사실 너한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가부를 바라보았다. 안가부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8번 구역의 플라밍고야. 사육사들은 걔가 사라진 줄도 몰랐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플라밍고 수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는 거야. 걔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따르면 걔가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로 가족을 만들었대.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노드는 안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안가부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물안개가 가시기 전에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들이 들어와서 안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드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